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우리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말입니다. 한국? 아직 멀었지. 우리를 따라오려면 한참 더 걸릴 거야. 이런 식의 은근한 무시와 우월감이 가득했던 그 시절을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놀랍게도 일본이 한국에 미치도록 열광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는 물론이고 한국의 경제 시스템, 디지털 기술, 심지어 한국의 사회 정책까지 부러워하며 배우려고 난리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이 극적인 반전의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서 여러분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이제 일본에게 얼마나 큰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이죠. 먼저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은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유일한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우리가 도와줘서 발전한 나라야. 기술도 우리 거 베끼고 문화도 우리 거 따라하고. 아직 한참 뒤처져 있는데 뭘 그렇게 덤비려고 해? 이런 식의 시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일본 미디어에서는 한국을 아직 개발도상국, 일본의 1960년대 수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죠. 일본 직장인들은 출장으로 한국에 오면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며 고개를 저었고, 일본 관광객들은 한국을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후진국 정도로 여겼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 이런 일본 전자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술을 카피하는 후발주자 정도로 취급받았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요타, 혼다, 닛산은 세계적인 브랜드였지만 현대자동차는 싸구려 차 정도의 인식이었죠. 일본인들은 한국 차를 타는 것을 부끄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일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J-팝, 일본 드라마가 아시아 전체를 휩쓸고 있었고 한국 문화는 일본 문화의 아류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들어서 일본에게 첫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 관광객들의 급감이었죠. 엔저니까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올 텐데? 일본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엔화가 약해지면 한국 사람들이 더 저렴하게 일본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관광객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무려 45%나 줄어든 것입니다. 일본 관광업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상하다. 왜 안 오지? 이유를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중 가격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면 하나도 일본인에게는 1,000엔, 외국인에게는 2,000엔을 받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한국 관광객들의 반응은 일본인들이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바가지 씌우는 나라에는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곳에 왜 가야 해? 차라리 다른 나라 가는 게 낫겠어.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 여행을 보이콧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일본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한국 사람들이 예전과 다르구나. 이제는 우리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특히 충격적인 것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소도시들을 주로 여행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정겨운 시골 마을들, 숨겨진 온천 마을들, 전통 료칸들을 찾아다녔던 거죠. 일본의 한 료칸 운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정말 예의 바르고 고마운 분들이었어요.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팁도 주시고. 그런 분들이 안 오시니까 정말 힘들어요. 이때부터 일본인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가 한국을 너무 우습게 봤나? 그 다음 찾아온 충격은 더욱 강렬했습니다. 바로 K컬처의 전 세계적 성공이었죠. BTS가 빌보드 1위를 차지했을 때 일본 음악업계는 말 그대로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한국 가수가 미국에서 1위를? 그동안 일본은 아시아 문화의 대표 주자라고 자부해왔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J-팝, 일본 영화가 서구 문화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아시아 문화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겁니다.
BTS, 블랙핑크, 뉴진스, K-팝 그룹들이 전 세계 차트를 장악했고 오징어 게임, 기생충 같은 한국 콘텐츠가 미국 아카데미상까지 휩쓸었습니다. 일본의 한 음악평론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일본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 있는데 한국은 이미 글로벌 시장을 정복하고 있었으니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본 젊은이들이 K-팝에 열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쿄 거리에서 K-팝 댄스를 추는 일본 젊은이들, 한국어를 배우려는 일본 학생들, 한국 패션을 따라하는 일본 여성들. 우리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다니. 일본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기술 분야에서 찾아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소니를 제치고 세계 1위. 전자기업이 된 것도 모자라 반도체 분야에서는 완전히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한 것입니다. 일본의 한 전자기업 임원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삼성이 우리 기술을 배우러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삼성의 기술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특히 스마트폰 분야에서의 역전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삼성 갤럭시가 전 세계에서 아이폰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동안 일본 스마트폰은 아예 국제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동차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와 경쟁하고 제네시스가 고급차 시장에서 렉서스와 맞붙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일본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차의 성장 속도가 무섭습니다. 디자인도 좋아지고 기술력도 따라잡고 언젠가는 우리를 넘어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찾아왔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구현하고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완성하는 동안 일본은 여전히 팩스와 도장 문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방역 시스템으로 빠르게 대응했지만 일본은 아직도 종이 서류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의 한 IT 전문가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20세기에 살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22세기로 가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일본어의 입력 방식이 디지털 시대에 완전히 불리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글은 바로바로 입력이 가능하지만 일본어는 히라가나를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입력 속도가 현저히 느렸던 거죠.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와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동안 일본은 여전히 인터넷 뱅킹도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30년간 디플레이션과 경제 침체에 빠져 있는 동안 한국은 꾸준히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1인당 GDP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바짝 추격하기 시작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역동성이었습니다. 일본이 기존 시스템을 조금씩 개선하는 데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배달 앱, 온라인 쇼핑, 핀테크, 게임 산업. 한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보여주는 혁신력은 일본인들이 상상도 못했던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한국 젊은 세대의 활력이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취업을 포기하는 동안 한국의 젊은이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K-팝 아이돌들이 전 세계를 누비고 한국 유튜버들이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되고 한국 게임 개발자들이 세계적인 히트작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며 일본인들은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정말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에요. 우리 학생들과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한국 젊은이들의 영어 실력과 글로벌 마인드는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자연스럽게 영어로 소통하고 전 세계를 무대로 생각하는 반면 일본 젊은이들은 여전히 일본 국내에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한국의 사회 시스템 효율성도 일본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민원 처리가 가능하고 24시간 편의점에서 각종 서류를 뽑을 수 있고 배달 음식이 30분 안에 도착하는 이런 편리함들이 일본인들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일본의 한 공무원은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정말 모든 게 빠르고 편리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직도 서류에 도장 찍고 있는데 한국은 모든 게 디지털로 처리되고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 교육 시스템,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며 일본인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다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충격들이 누적되면서 일본에서는 마침내 한국을 인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미디어에서도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들이라는 특집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 한국이 일본보다 앞선 분야들, 한국 모델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었죠. 심지어 일본의 유명한 경영 구루들이 일본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한 국계 일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일본보다 10년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점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일본 관광업계는 한국 관광객들에게 절박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정말 힘들어요. 한국 분들은 정말 좋은 손님들이었는데 다시 와주시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관광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단순히 유명 관광지만 가는 게 아니라 일본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안 오시니까 지역 경제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일부 일본 료칸에서는 한국어 서비스를 강화하고 한국인 직원을 고용하고 한국인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문화계에서도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한 유명 음악 프로듀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K-팝의 완성도는 J-팝을 넘어선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정말 많습니다. 일본 드라마 제작자들도 한국 드라마의 스토리텔링과 연출 기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일본 패션업계는 한국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젊은 아이돌들이 K-팝 댄스를 배우고 한국어 가사를 섞은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기업들이 우리 기술을 배워가는구나 정도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한국 기업들에게 배워야 하는구나로 인식이 바뀐 것입니다. 일본의 한 대기업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의 혁신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도 그런 속도감을 배워야 해요. 심지어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합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한국의 스타트업들에 투자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완전한 한국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 대학에 유학하려는 일본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한국 음식, 한국 패션이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세가 되었죠. 일본의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멋있어요. 문화도 세련되고 기술도 앞서고 우리보다 훨씬 글로벌한 것 같아요.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을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일본 미디어도 한국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을 다룰 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런 식의 상하관계적 시각이 있었다면 이제는 한국에게 배워야 할 점들, 한국이 앞서가는 분야들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경제 전문지에서는 한국 경제의 성공 비결을 분석하는 특집을 연이어 내보내고 있고 일본 방송에서는 한국의 성공 사례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치권에서도 한국을 인정하는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한 정치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은 정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물론 아직도 일부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예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 아니 어떤 면에서는 선도 국가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한국에 이렇게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일본 자신의 위기의식입니다. 30년간의 경제 침체, 고령화, 디지털 전환, 실패 등으로 일본이 위기에 빠진 동안 한국은 계속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둘째, 한국의 놀라운 성장 속도입니다. 일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한국이 발전해왔고, 이제는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셋째,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를 석권하고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며 일본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넷째, 한국의 역동성과 혁신력입니다. 일본이 기존 시스템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혁신해왔다는 점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계속 강해지고 있고 기술력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런 인식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이제 동경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물론 일본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자만은 금물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 앞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도 배워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경쟁 상대이자 동시에 협력 파트너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일본이 한국의 어떤 점들을 부러워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한국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을 보며 일본인들은 감탄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현금 결제가 주류인 반면 한국은 이미 완전한 디지털 결제 사회가 되었거든요. 일본의 한 IT 기업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치킨을 시켜도 QR코드로 바로 결제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우리는 아직도 현금 들고 다니는데.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같은 배달 앱의 발달도 일본인들이 부러워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새벽에도 치킨을 주문할 수 있고 30분 안에 받을 수 있지만 일본은 아직도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쿠팡의 로켓 배송, 11번가의 당일 배송 같은 서비스들도 일본인들에게는 신기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오늘 밤에 주문한 걸 내일 아침에 받을 수 있지? 이런 반응이죠. 한국의 게임 산업도 일본을 완전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라이엇 게임즈, 배틀그라운드의 크래프톤, 원신을 서비스하는 한국 지사들. 한국이 이제 게임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일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게임 개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게임들의 퀄리티가 정말 높아졌어요. 그래픽도 좋고 스토리도 탄탄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BTS가 일본에서 보여준 인기는 정말 경이적이었습니다. 일본 팬들이 한국어로 떼창을 하고 BTS 굿즈를 사기 위해 밤새 줄을 서는 모습을 보며 일본 연예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한 연예 기획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BTS의 팬 서비스나 무대 퍼포먼스는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J-팝 아이돌들도 이런 걸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킹덤 같은 작품들이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일본의 한 드라마 PD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스토리도 탄탄하고 연출도 세련되고 우리 일본 드라마보다 훨씬 글로벌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음식도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입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은 물론이고 치킨, 떡볶이, 호떡 같은 한국 길거리 음식까지 일본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국타운에는 연일 일본인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한국 음식 체험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도 일본인들이 부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준 한국의 신속한 대처는 일본인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본의 한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빨라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우리는 회의만 몇 달 해요. 한국인들의 교육열과 성취욕도 일본인들이 부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무기력해하는 동안 한국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열정적으로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한국의 창업 생태계도 일본인들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투자도 활발하고 성공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일본도 이런 역동성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무엇보다 일본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문화적 자신감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문화에 대해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전 세계에 당당하게 알리려고 합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모든 것에 K를 붙여서 브랜딩하는 것도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죠. 반면 일본은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예전만 못해졌습니다. 우리 문화가 과연 세계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일본의 한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당당함이 부럽습니다. 자신의 문화를 전 세계에 자신 있게 선보이는 그 용기와 자신감을 우리도 배워야 해요. 특히 한국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며 일본인들은 더욱 놀라고 있습니다. BTS가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노래해서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것, 오징어 게임이 한국어 대사 그대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끈 것. 이런 것들이 일본인들에게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어로 된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 수 있지? 일본도 분명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세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성공하고 있으니 정말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성공도 일본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고,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LG전자가 유럽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카카오, 네이버, 넥슨 같은 IT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일본의 한 기업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화 전략이 정말 뛰어나요. 우리는 아직도 일본 시장에만 안주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이미 세계를 무대로 뛰고 있어요. 처음에는 일본인들도 한류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곧 사그라들 거야, 일시적인 붐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한류가 일시적인 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문화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한류에서 시작해서 지금 4세대 한류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와 스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의 한 미디어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붐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산업으로 자리 잡았어요. 체계적인 시스템과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 같아요. 한국 정부의 문화 정책도 일본인들이 부러워하는 부분입니다. 한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들을 보며 일본 정부도 이런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정책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문화 정책은 정말 선진적이에요. 민간과 정부가 잘 협력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열광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계속 강해지고 있고 기술력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동경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도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 일본이 한국을 내려다보던 시절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어떤 면에서는 배워야 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경제력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문화적 영향력, 기술력,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 글로벌 경쟁력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일본과 대등하거나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런 인식 변화가 더욱 뚜렷합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이제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배우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본의 일부에서는 아직도 과거의 인식을 고수하고 있고 때로는 한국의 성공을 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분명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인정하고 한국에게 배우려고 하고 한국과 협력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지혜입니다. 과도한 자만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성과를 자신 있게 인정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과는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성숙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을 깔보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에 열광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변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이뤄낸 성과의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단순히 한일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해도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